먼저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 회계연도 결산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운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2,252억 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엄청난 금액에 한번 놀라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자그마치 1,703억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 정리 추경 확정 시기가 2013년 12월 20일과 2014년 12월 19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초과 세입액은 307억 원이었으나 2014년 초과 세입액은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나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금액의 주요 내역인 초과 세입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539억 원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약 2배에 가까운 1,073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과 세입금 1,073억 원 중 지방세 초과 수입의 994억 원으로 93%에 이르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기가 아주 좋아서 정리 추경 후 지방세 초과 수입이 1,07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계획 편성 때 올해 초과 수입 중 지방세 초과 수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리 추경 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담당 부서의 업무 태만이나 착오가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만큼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던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4년도에 부동산 거래량이 예년보다도 많이 증가가 돼서 이에 따라서 그 지방세가 많이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4년도에 중간에 지방 소비세 세율이 국가에서 내려온 세금입니다만은 이게 6%, 5%에서 11%로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6% 정도가 이게 온 게 있어서
아마 대개 두 가지 경우로 초과 세입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2014년 초과 세입은 당초에 예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 실적 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그 예상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안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4년 당초 추계보다 세입액이 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시에 세입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투자 재원으로 만약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원을 사장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못했다고 보면. 이것도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세 4조를 좀 살펴봤더니 이것도 지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그 당시의 당해년도 지역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적인 분석이 조금 잘못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추경 재원을 지사님이 혹은 충청북도가 좀 다음 연도에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좀 재원을 감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정확하게 세수 계상을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북의 경우는 2014년도에 다른 도하고 다르게 세종시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그 해가 일어났던 것이 아마 초과 세입을 많이 가져온 그런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가급적 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초과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은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충분히 전망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이나 또 혹은 정리 추경의 세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추지 않았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우리 해결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요거는 좀 앞으로 신경 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예, 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집행부로부터 경기 침체와 악화 또는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긴축 재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제때 적정하게 편성될 때 도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세금이 도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2,252억 원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용처를 잃고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이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 하고 결산서 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도는 이러한 사실은 충청북도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요것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고 나면은 여러 가지 또 여건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일단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산을 보면은 당초 예산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예산 차액을 임년도, 차기년도 그 예산의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또 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그것을 사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2014년도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생각지 않게 많이 감소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00%다 이게 세입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그 지방교부세가 자그마치 충북도에 795억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또 2009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가 났을 때 사실은 그 국가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방 세수도 많이 들어서 그 감액 추경을 그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재원을 100%다 성립을 안 하고 일부 좀 남겨두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순세기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두시면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많이 순세기 잉여금을 남기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순세기 잉여금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이래서 3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지방채 갚아라 라고 확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사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일반에게 순세기 잉여금 내역을 들여다보면 2011년 1,333억 원, 2012년 1,581억 원, 2013년 1,293억 원이었으나 유독 2014년도에만 순세기 잉여금 2,2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최다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5기인 2010년 취임하신 이후 순세기 잉여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402억 원에서 2014년도 결산에는 2,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850억 원이나 증가된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돈은 2015년도 본 예산의 700억, 일회 추경의 1,473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뭔가를 숨겼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순세기 잉여금을 이번 일회 추경에 1,474억 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하신 거 맞죠? 네. 예. 추경에 순세기 잉여금 재원을 1,473억 원 각각에 편성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 5년 후 5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순세기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운영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혹은 세입 추계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세기 잉여금이 예년 평균치의 2배 이상 과다 발생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돈이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상식입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운영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도하게 세워서 순세기 잉여금이 혹은 예측을 못해서 과다 발생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물 건너갑니다. 앞으로 순세기 잉여금 과다 발생 근절 방안과 건전 재정 운영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해 주신 점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 작년도에 순세기 잉여금이 많은 것은 그 역으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충북의 그 부동산 경기가 생각외로 많이 좋아졌다 이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작년에 그 지방세가 예년보다 많이 거친 거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리 충북하고 몇 군데 안 되는 도에 있던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세기 잉여금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우선 그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예고제라는 그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집행 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예고하는 경고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그 조기 발주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가급적 좀 예산이 조기에 좀 봄에 좀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또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그 세계 경제가 침체되든지 그렇게 해서 그 국세나 또는 지방세가 갑자기 이게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일반 그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재원을 좀 이렇게 남겨놓는 게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그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도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예산 편성 기준과 세입 전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재정 배분을 통해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연도 예산이기도 하면서 지방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준연도인 2014년 세입지방세 추계액은 6,972억 원인데 예산액은 7,552억 원으로 580억 정도 증가돼 있고요. 한 8%. 결산액은 8,547억 원으로 추계 예상액보다 23% 증가한 1,575억 원 정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추계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계획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씩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5년간의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지방의 경우를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 세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의존 재원 아닙니까? 주국가에 의존 재원이다 보니까 지방 자체로 자체 재원을 근거로 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국비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안에다 들여다봤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의존 재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세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보완 대책을 반드시 좀 지사님께서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추계입니다. 네. 자, 이게 세입이 이런 모습이니까 세출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운영은 이 다분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충북도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32쪽에 보면 2014년 경상 지출 금액, 그러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의 금액하고 실제 결산 금액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좀 뭘로 얘기하기도 좀 설득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요거는 한 번 더 챙겨 보시고요. 우리 지사님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 세출 규모 추계와 가용 재원 규모 판단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재원 구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기초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는 얘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중기 지방 재정 계획대로 계획이 실제 예산 결산과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지방세 중에서도 그 시군세는 주로 이제 그 고정세 개념이라서 어느 정도 그 가변 예측이 비교적 가능합니다. 땅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래세 개념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이 거래세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 왔다 갔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세수 추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판단하는 것보다도 시군세, 도가 중기 재정을 판단하는 것이 더 좀 어렵다 하는 점을 좀 이해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우리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 체계가 없습니다. 지사님 맞죠? 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로 매년도 예산 및 예산 결산과 비교하여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각종 재정관리 제도와 원활히 연계될 때 그리고 운영될 때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그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경기 변동이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 국내 경제 예측 이런 것을 저들이 좀 더 접근해서 더 정확히 좀 접근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세수 추계를 좀 하고 거기에 맞는 세출 수요를 우리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이 주신 혈세가 우리도 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자면 도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지사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학교용지 분담금 징수 절차 및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네. 징수된 학교용지 분담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우리 집행은? 예, 집행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00년도 이후 학교 설립 현황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매입 금액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자료 한번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549억 6,900만 원으로 이것은 2014년도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27.17% 대비 충북은 60.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하위는 아니고요.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한 18억 정도씩인가 제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상환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상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지사님께서 최하위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행정자치부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꼴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지사님한테 자료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고요. 금년도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걸과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에 대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보존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환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좀 어려우면 타 시도에 선례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 갖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갚고 우리 학생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 들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학교 수요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그 입지를 선정하고 교육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을 한 뒤에 학교 설립 계획서를 투자심사에 맡깁니다. 대체로 100억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중투심에 맡겨서 거기서 적정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에 다시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용지를 확보하고 건축해서 개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 설립 현황하고 충청북도에서 부담한 학교 용지 매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설립 현황, 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부담한 학교 용지 매입비. 2000년 이후 41개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 매입비가 1,8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도에서 358억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549억 정도를 원래 이게 이제 도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5대5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하지 못해서 그 돌선액이 549억 6,900만 원에 이릅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이게? 학교 용지 매입은 매입비. 예, 매입비를 얘기해요. 일단 그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절반을 주고 도에서 절반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에서는 2008년도 위헌 판결 나기 전에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입주자들이 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을 받고부터는 그 개발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학교 용지 매입비 일반에게 부담 전입금이 전국 평균 71.83% 대비 충북은 39.3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에게에서 전입받지 못한 학교 용지 매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49억 6,900만 원이 지금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지금 18억 원씩 갚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네? 18억 원씩 예, 그거는 2006년도와 2007년도 두 개 년도에 6개 학교에 대한 그게 한 180억 정도 됐는데 그것을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18억씩 상환해 주겠다 해서 그 2년치를 지금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미전입된 400여 하고 나머지 이제 한 7개 7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애 합쳐서 549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2000년부터 도에서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550억 정도 그건 되는데 423억 정도. 예. 나머지는 네네. 어떻게 이렇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됩니까?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 일반에게 전입은 되지 않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교육 환경 개선이나 이런 교육 사업에 써야 될 것을 급히 돌려서 우선 학교부터 짓고 봐라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줘서 땅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얘기는 다른 교육 사업비를 축소해가지고 부지 매입비를 돌려줬다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교육 사업비를 제대로 그런 받지 셈입니다. 못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 전입액이 전국 최하이죠?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제가 본 그 14년 통계 중에 이제 하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광주나 전북 같은 데가 조금 차이로 조금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국 최하인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어떤 해소 노력을 했어요? 저희도 계속 뭐 지난 의회에서도 이광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도 뭐 한 16회에 걸쳐서 뭐 그런 고충을 공문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면서 전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사실 진척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11년도서부터는 요구를 안 하셨네요. 했었습니다. 예. 11년도 이후에도 했어요? 네네네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예, 교육감님의 지난 1년이 아주 힘들고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청과 잘 협의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어려운 교육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타 시도군의 사례를 봐서 평균적까지는 일단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매입비 미전입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에. 예, 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뭐 의제로 올리고 협의도 하고요.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처럼 미리 전입을 요구하고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좀 나서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질의하면서. 네네. 우리 그 교육부 재정 운영 평가에서 학교 용지 전입 실적이 좀 저조하면은 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육부는 계속 그것이 누적됨으로 해서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성과 운영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입률이 떨어질 때는 교부금을 다시 또 줄이는 그런 설상가상의 사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엄중한데 그러면 현재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근래 혹은 몇 년간의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일단은 도 실무 부서에 뭐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뭐 회신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뭐 교육부의 관계 법령 개정을 좀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제로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관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당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분담금의 반환 요구를 게을리함으로써 교육 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은 행정자치부에서 학교 용지 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까지 무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학교 용지 분담금 대책을 미뤄둠으로써 공복인 공직자로서의 의문을 태만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호 교육감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을 생각하고
타 시도의 해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두 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도민과 학생들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2분 40초 정도 남아서 사실 오늘 MRO 관련 질의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MRO 관련 질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질의는 다음 임시회로 넘기고,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